(7월 20일) 네.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성입니다. 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하는 네.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 출근길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시죠? 부사장님 때문이죠. 이 아침에 시황을 준비 안 하는 그런 홀가분함? 이런 겁니까? 아니 뭐 제가 하는 시황도 참 소중한 시간이지만 뭔가 약간 부담을 살짝 그렇습니다. 덜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게요. 이제 시작하기 전 날짜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항상 실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눈을 갑자기,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시는 당황스러운데 네.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네. 어떻습니까 오늘 분위기? 오늘 뭐 시장은 살짝 쉬어가곤 했지만 저는 뭐 좋아요. 그냥 좋습니까? 좋아요.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미주미 팀 장우석 부사장님과 이항현 위원님이 그 미국 주식 미치다 2023년 버전을 새로 책을 쓰셨어요. 근데 보니까 신경 좀 쓰셨어. 네, 썼습니다. 신경 많이 쓰셨고 썼습니다. 네. 저는 온라인에서 주문해가지고 요거까지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저 사인 받으려고 일부러 들고 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사인은 끝나고 커피를 얻어 마시면서 해드립니다. 진짜 공짜로 뭐 해주시는 게 없어요. 아니 우리 부사장님 이제 유명이 되셨잖아요. 별 사인 말씀을요. 받아줘야 돼요. 네, 지금 별 여러분 스튜디오를 지나가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사장님의 얼굴이 스튜디오가 전체를 덮었어요.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너무 크게 해갖고 아니 얼굴이 각대나 큰데 우리 제작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바람에 제가 놀랍니다, 제가. 아니 근데 너무 뭔가 좋아요. 네. 약간 부근하신 분이 저기.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자격증 시험, 사회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보니까 네. 그 강의를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양비자 카페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은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시황 정리해 주실 거고요. 미래세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 함께 심층 인터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지표로 어떻게 시장을 확인해야 할지 또 밤사이에 베이지북 공개되겠고요. 또 11월 FOMC 얘기는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 아까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한번 주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도 금리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은 넷플릭스 투자 때문에 오늘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단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지수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네. 자, 나스닥 0.85% 빠졌고요. S&P 500 0.67% 빠졌습니다. 다우가 0.33이 빠지면서 3대 지수가 다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건 안 보이고요. 조금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쉬어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같이 보시는 게 바로 이건데요. 넷플 시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0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무색한 정도로 장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광고 요금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광고 요금제 이용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6.99. 뭐 이용하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보니까 뭐 달러는 6.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더 비싼데 우리나라 5,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원화 한 잔. 네. 원화 한 잔 하면 5,500원이요? 그러니까 보통 6.99면 원화 한 잔 하면 10,000원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5,500원이니까 사실 커피 한 잔 정도 라떼 정도 값 해서 컨텐츠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일각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요. 광고 요금제가 여기만 하는 거냐. 그래서 앞으로 경쟁이 또 심화될 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거니까 각자 좀 밸런스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묻힌 게 뭐냐면요.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오늘 끝난 게 4.14%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같이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이 똑같이 4% 이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랐네요. 이게 꺾이지 않으면 장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꺾인다는 걸 기대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꺾인다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게 일단 멈춰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이게 바로 시장의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채금리의 급등이 네. 기업의 실적에 보다 더 예, 시장 영향을 더 줬는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장님 예. 작년 이맘때 기억나십니까? 작년 이맘때 네. 작년 이맘때 전혀 기억 안 납니다. 어제 뭘 먹은 저녁도 기억 안 납니다. 제가. 나이는 기억하시죠? 장상 부장님 제 나이는 기억합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사실 그때도 시장이 약간 휘청휘청했었어요. 근데 이 실적 시즌에 딱 접어들고 나서 실적이 모든 악재를 집어삼켰다라는 이야기를 부사장님이 굉장히 자주 그랬습니다. 해주셨어요. 예, 예.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 반대죠. 그 반대라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물가를 가지 마라. 물가가 문제입니다. 물가가. 물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 물가예요? 그래서 그 지금 물가가 겨울인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한번 물가를 보시면 좋은데요. 각 네. 국가별 물가입니다. 자, 중국 2.8%, 일본 3%, 한국이 5.6%, 미국이 8.2%, 독일 10%, 영국 10.1%, 터키 83%가 나오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제 영국 발표됐고요. 예, 어제 겁니다. 이거 10.1%. 그쵸.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 터키 여행 가면은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이제 뭐 보따리에 싸서 가져갈 농담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83.5%면 상당히 어려운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참 저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일본은 왜 아직까지 3%냐? 일본이 그러게요. 일본은 물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엔화도 너무 많이 떨어졌던데. 너무 많이 빠졌죠. 아마 지금 149입니까? 어제 더 예, 예. 빠졌다고 들었는데 엔달러 예, 기준으로. 좀 이따 확인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금리에 쏠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9네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발표하는 테슬라 기업의 실적인데요. 이게 10월 초에 발표했던 우리가 실적 시즌에 가장 궁금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1등이 애플이 60%였습니다. 두 번째가 25%로 JP모건 채했는데 잘 나왔죠. JP모건은. 세 번째가 테슬라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발표했죠. 장 끝나고 발표했는데 좀 안 좋았습니다. 그쵸.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입니다. EPS 0.99 전망에 1.9가 나왔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매출인데요. 전망은 219.6억 달러인데 214.5억 달러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 중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마진율 28% 나왔던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별로 염려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자동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증가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건데 약간의 매출이 좀 미스한 거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걸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자, 넷인컴인데요. 과거에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모습 보게 되면 거의 한 이게 얼마냐면 원화 치게 되면 한 75조 정도의 손실을 봤다는 거죠. 봤는데 올해 7.5조 원이죠. 근데 지금은 2년 동안 얼마냐? 151억 달러. 이거 얼마입니까? 한 20조 원 정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계산이 안 되네요. 하여간요. 7조 원 마이너스에서 20점 플러스까지 나왔기 그쵸. 때문에 지금은 별로 연대가 안 된다. 사실 한 분기 두 분기 약간 미스하는 거는 워낙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을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테슬라는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2.45% 하락한 216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폭을 매우 줄인 겁니다. 그쵸. 예, 아까 처음 봤을 때 한 6%까지 빠졌던 그 모습 나오고 있는데 2%요? 까지 좀 하락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 자, 매출 증가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4분기 전에 98.1%, 그 다음에 56.9%, 80.6%, 55.9%, 현재 40.6%로 현재 50.9%로 아직까지는 매출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두 자릿수의 매출을 보이는 기업들이 흔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분기 매출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좀 더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자동차
가격을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올렸잖아요. 올렸습니다. 예. 근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한 부분이 좀 약간 아쉽곤 한데. 뭐 중국의 락다운 같은 걸 감안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큰 폭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 소폭 빠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장 가게 되면 저는 하락을 대부분 만회하거나 잠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또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예, 좀 확인해 그렇습니다. 볼까요? 자, 맵입니다. 왼쪽에 있는 반도체가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ASML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리고 가운데 있는 거 넷플릭스가 나홀로 녹색을 좀 보여줍니다. 많이 올랐어요. 옆에 디즈니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얄미운 기업이죠. 에너지 관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어제의 모습인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뒤로 물러나고 오늘 2보 전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시면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요거만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다음 주인데요. 10월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10월 26일 날 메타 플랫폼스, 27일 날 애플, 아마존까지만 실적을 발표하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 실적 결과는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이제 어제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를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제 다음 주가 클라이막스군요. 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걸리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뭐요? 26일 메타 플랫폼스가 이미 전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요 정도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는 좋을 걸로 보이니까 결과는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27일 날 실적은 아니 같이. 26일 날 실적인가요? 네, 같이 얘기할 것 다음 같습니다. 주 목요일이 네, 언제죠? 며칠이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27일이야. 그럼 메타 쫙 플랫폼스에 정리해 주실 예, 수 있겠네요.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실적 결과를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존도 좀 걱정돼요. 아마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아마존이요? 네. 근데 아마존이 이미 제가 볼 때 충분히 내려갔어. 뭐가? 눈높이가 반영됐다. 내려갔기 때문에 아. 그거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물론 결과는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 사이에 마감했었던 시장 분위기 쭉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이게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아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방치하면 안 되죠. 뭉치고 뻐근할 땐 히트맨 스포츠 크림. 운동이나 야근 후 몸이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온열 효과와 함께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뜨끈뜨끈한 게 오래 가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한데. 뭉치고 뻐근할 때 발라주세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네이버에서 히트맨 스포츠 크림 공식몰을 검색하세요. 명품 쇼핑, 가품을 사게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명품 쇼핑몰 에트니의 정품 진단을 위한 노력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1. 에트니의 모든 제품은 대형 해외 부티크와 브랜드 본사에 의뢰하여 직접 매입합니다. 2. 그리고 한국 명품 감정원 자격을 취득한 명품 감정사가 입고된 제품의 가품 여부를 여기서 한 번 더 검수합니다. 에트니는 정품 선별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에트니를 검색해 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밖에 되게 춥죠. 그러니까요. 네, 많이 추워졌네요. 우리는 또 아침에 또 새벽을 일찍 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항상. 저는 이미 여기가 두툼하기 때문에 별로 못 느낍니다. 추위를요? 추위를. 뭐 더위를 때문에 많이 그렇게 두툼하시죠? 느끼시잖아요. 더위를 많이 느끼죠. 추위를 느끼고 싶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추위를 느끼고 싶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족냉증이 좀 심한 사람으로서 추우면은 잠을 못 자요. 발이 됐습니다. 시려가지고. 아니 뭐 알겠습니다. 한 50대 되는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 수족냉증 있는 아, 사람 그런 거 많아요. 있습니까? 예, 네.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거.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사모님께 여쭤보세요. 혹시 수족냉증이 있느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오늘-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밤사이 시장 분위기에 약간 꺾임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꺾였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어제까지는 뭐 최근에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영국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그렇죠. 좀 낮아지는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이제 없어진 거냐, 사라진 거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한 번 트리거가 된 게 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오후 3시에 발표된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아까 이제 그렇습니다. 부사님께서 예, 예. 주요국들의 이제 예. 소비자 물가 보여주시긴 했지만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전년 동월 대비 10.1%로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간밤에 좀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이 파운드화 가치가 지금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어제 그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한번 튀었다가 네. 이게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영란은행이 일단은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그 일시 중지했던 양적 긴축에 대한 그 시행을 다음 달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만기 20년물 이상의 장기채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단기물 국채 중심으로 금리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던 요인은 영란은행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영란은행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연기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영국에서의 영국발 노이즈가 상당히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영란은행이 약간의 소방수 역할을 좀 했었고 뭐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한 2주 동안이긴 하지만은 양적 매입도 했었고요. 이제 그게 끝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국채 채권 시장의 좀 안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들이 바로 양적 긴축에서 장기 국채에 대한 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당장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간밤에 좀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달러의 움직임이 계속 강세로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채 수익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10년물 수익률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고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보면 장중에 올 연중 최고치를 찍었어요. 4.1% 이상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2년물이나 10년물 각각 모두 2007년,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 치고는 시장은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 이 선방을 하게 된 이제 계기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 그러면 향후에 시장의 반등의 키 포인트는 뭐냐?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지수 증시일 거고요. 반대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국채라든지 달러 인덱스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거의 뭐 반의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모습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엔 이런 현상이 나와야지만이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기회를 좀 지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미 뭐 익히 다 아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어제 보시다시피 영국이 다시금 10%대로 올라왔었고 근데 더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왔던 그 재정정책 내용 중에 에너지 구호 패키지 법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반절 이상 줄였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 고스란히 이제 영국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인플레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인플레가 오히려 또 올랐어요. 캐나다가 상당히 모범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인플레 둔화하는 네,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 근데 어제 의외로 또 올랐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엔 그 인플레 둔화 속도가 빨리 떨어진다라고 하면 연준에 대한 페드 피봇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실제 6월에서 7월로 넘어오는 시점, 그러니까 2분기 어닝 시즌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증시 상승에 기여를 크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8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꺾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최근에도 이제 그 9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 일각에서 갖고 있었던 기대가 약간 또 피봇 얘기가 또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유의미하게 나올 때가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국채 수익률이 꺾이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리스크 온 상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수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솔직히 리스크 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는 맞죠. 맞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잠깐만 왜 끝에 말이 살짝 뭐 겁먹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금리 결정이 11월 2일인데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이 국제 수익률에 대한 변화가 계속 올라가서 안 떨어지겠죠? 일단은.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이제 네. 올해 FOMC 회의가 2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최근에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한번 좀 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이 제한적인 영역입니다. 지금 근데 뭐 연준 위원들의 이런 발언들은 거의 이제 그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프라이싱을 할 수 있냐, 가격 반영을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11월과 12월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 아까 정리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빅테크들 제가 뭐 실적도 가져오긴 했지만 빅테크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뭐 워낙 지금 이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금융주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수치들은 다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좀 미스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좀 지금 시간 내에서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 어닝스 콜이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언들을 좀 하는지 여부가 오늘 장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금리 레벨이 프라이싱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당히 3.25%이고 11월 달에 7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4% 레벨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미 여기까지는 다 가격 그렇죠. 반영을 좀 하고 그렇죠. 있고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50이냐 75냐에 대해서.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75bp를 한 번 더 높게 그러니까요. 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예, 예.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2년물 국채금리라든지 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더 레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 레벨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랠리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10월 3주차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10월에 쭉 분위기를 봤을 때 이 10월 마지막 주의 분위기를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들을 봐야 되는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0월은 그냥 쑥 넘어가고 이미 다 시각은 11월 FOMC로 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저희 그 방송한 지 1년 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쵸. 지난주에 10월 12일.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머리띠 그 썼어요. 작년에 그러셨구나. 제가 작년에 이제 첫 화요일 그 방송을 제가 네네. 했었기 때문에 오. 화요일 날 했었고 맞아요. 이제 그다음에 화요일.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목요일로 그게 10월 바꿨었기 12일이었어요. 때문에 그랬었네요.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뭐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아까 그래서 네. 그 부사장님한테 작년에 이맘때 어땠는지 맞아요. 아까 질문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딱 그랬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도 9월 달에 뭐 9월 이기설이니 뭐하니 맞아요. 이러면서 증시가 좀 조정을 출렁출렁. 받다가 3분기 어닝이 발표가 되는 4분기 이맘때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11월, 12월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지명을 하면서 네. 의외로 또 파월이 그때 지명된 이제 그 소감 연설에서 세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시적이다. 잡아야 돼.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그때부터 출렁출렁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벌써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주는 휴가 때문에 쉬긴 했지만 벌써 이제 10월 마지막 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제가 지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게 벌써 이렇게 다 건너뛰어 왔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결국에는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엔 실적인 것 같아요. 네, 실적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보실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지금 3분기에 대한 전망은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 이 낮아진 눈높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이제 팬데믹 당시 상황을 좀 되돌아가 보면 2020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분기가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직전에 대략 3분기 추정치가 10%대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한번 2, 3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게 3% 초반이었고 지금 2% 초반까지 내려와 있어요. 전년 대비 이익 성장률이 2% 정도. 근데 이것도 만약에 에너지 업종을 빼잖아요. 빼면 더 빠지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까?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요 높이. 실제로 이 움직임대로,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이 서프라이즈가 났냐 또는 쇼크가 났냐 우리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시장 예상 대비 서프라이즈 또는 쇼크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실제 2020년 1분기, 2분기는 뭐 쇼크가 났었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이게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눈높이 자체는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이 대략 한 지난주 기준으로 한 30개 정도였었는데 이번 주에 대략 한 70여 개 업체들이 또 발표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걸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치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현재 낮아진 눈높이 대비 시장이 얼마만큼 그 이상 해주느냐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반등의 핵심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주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1월 중순입니다. 이제 소매업체들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런 소매업체들의 주가 계속 지금 실적도 두 개 매우 분기 중요합니다. 네.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런 낮아진 눈높이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면서 CEO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미국 소비자들, 미국 개인들의 재정 대차 대조표는 상당히 탄탄하다. 라면서 소비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이제 저희가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인데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이럴 수가 있어요. 또. 그래. 네, 그래서 조이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또 이제 그 상반된 양날의 검 같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는 움직임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발표됐었던 PMI나 이런 제조업 관련한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셨어요? 뭐 지금 제조업 지표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일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큰 그림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미국의 뭐 ISM 제조업 PMI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이번 주부터죠. 이제 각 지역별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지역별 제조업 지표들이 또 나올 예정이긴 하거든요. 일단 뭐 뉴욕주에서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은 이제 ISM 제조업 PMI가 워낙 더 중요한 선행 지표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ISM 제조업 PMI 지표라든지 S&P 500
지수의 움직임 상당히 연관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 S&P 500과 우리나라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습니다. 높네요. 높죠. 그리고 이걸 또 한번 우리나라 수출과 같이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세계는 같이 간다. 같이 네, 간다. 운명 공동체다. 공동 운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우리나라의 수출도 살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하지만 현재까지 흐름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이클이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이클이.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리 레벨이라든지 또는 달러 인덱스의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실물 경기에서 보실 때는 이런 지표들의 반전이 나타나는지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뭐 당장은 그렇게 반전이 나올 만한 여지가 당장은 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일단은 그걸 가장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경제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내년 상반기 정도가 계속해서 이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어요. 신규 착공이라든지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 애틀란타 연에서 발표한 GDP 나오는 직전에 2.8%였거든요. 근데 이게 2.9%로 0.1%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일단은 미국 내 주거 투자,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한, 민간 투자와 관련한 부분이 소폭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좀 개선이 됐더라. 그러니까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경제 성장률이 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연준에서 얘기한 건,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경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좀 더 세게 해도 되겠다, 이쪽에 이제 실리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간밤에 국채 금리를 좀 더 계속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흐름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오펙 쪽에서는 계속 그 유가를 올리고 싶어하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정권 어떻게든 이제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이거를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쵸. 네, 왔다 갔다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유가 부분 어떻게 좀 올리려는 자, 내리려는 자의 팽팽한 싸우고 기싸움이 있어요.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은 실제 이 유가의 그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민감도가 매우 높은 그림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그 유가, 특히 이제 저희가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을 넣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솔린 가격, 휘발유 가격을 좀 한번 보시면은 이게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극도로 높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또 소비 심리에도 극도로 높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네. 차를 굉장히 많이 차를 많이 그러니까. 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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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렇죠. 끌고, 그리고 거기는 연비 생각하지 않죠. 네. 네. 기름값이 연비가 거의 뭐 한 싸니까. 진짜 없는 것들은 리터당 5에서 6 뭐 맞아요. 이러니까. 네. 포드가 그렇죠. 네, 그렇죠. 큰 포드 뭐 차들. 150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은 연비가 뭐 거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네. 연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통도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렇게 그 유가가 미치는, 그러니까 인플레라든지 또는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유가를 잡는 게 키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지금 보면 대략 전략 비축률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방출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전략 비축률가 거의 4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거의 1억 8천만 배럴 정도 방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거의 한 8, 90% 정도는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번 10월 달까지 하면 이제 딱 그 1억 8천만 배럴 끝나고, 지금 오펙이 지금 11월부터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유가 상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적으로 우리 한 1000에서 1500만 배럴, 이제 발표했는데 1500만 배럴 감산 추가적으로 방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이 전략 비축률,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방출함으로써 유가를 계속해서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 그럼 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 네. 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똑같이 움직이고요. 그 실제로 이제 7월 정도에 넘어오면서 저희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IRA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통과가 되고 또 하나는 유가가 이때부터 쭉쭉 빠졌었잖아요. 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바운드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이제 9월 이후부터 유가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보시다시피 지지율이 또 정체 국면에서 최근에 또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지율로 그대로 나타나요. 상원, 하원. 하원은 그 435명 전원 다 바꾸고요. 상원은 3분의 1만 바꿉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조짐이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고 있고 공화당 지지율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하원은 뭐 지금 원래 항상 민주당이 좀 다수당이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결과가 끝나고 나서 또 문제예요. 영국만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약간 정치적인 노이즈가 미국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뭐 IRA니 뭐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 정책들, 재정 부양책들을 펼쳤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 퀘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는 뭐 신재생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쪽에 상당히 적극적인 뭐 정책을 부양했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그러니까 유가를 잡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김석환 선임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냥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산 넘어 산이고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구나. 주식은 언제 삽니까? 11월 2일 날 말씀하셨죠. 금리 결정. 8일 날 중간 선거. 뭘 사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또 소매 물가, 소매 기업들 실적. 계속 나오죠. 이거 네. 뭐 체크하다 보면 그냥 한 달 훅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네. 보통 이제 연말 소비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들도 꽤 높잖아요. 원래 네. 항상 네. 4분기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또 높았었고 또 하나는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항상 연말에 산타랠리에 대한 이제 네.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다음 주 가면 할로윈데이잖아요. 할로윈데이인데 이런 상황이면 지금 뭐 작년에는 흑청목청 많이 썼겠지만 이제는 되게 선별해서 쓰겠죠.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연말에 이제 11월 11일 되면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행사들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압축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파이에 대한 우리가 규모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과연 또 뭐 조금이라도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그래야죠. 기대감을 그래도 한켠에는 살짝 가져보면서 오늘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긴 해요. 이게 우크라이나 내 군사 및 인프라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하진 않았다. 사실 그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에 요트 타고 왔던 러시아 젊은이 20명 중에 이전에 입국 기록이 있던 몇 명 정도만 입국허가 됐고 그 나머지는 불허가 됐습니다. 근데 이들을 난민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난민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G1 비자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정식 난민 받아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머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정도가 아마 타협점이 아닐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7시 9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하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긴 했나 봅니다. 위원님의 외투가 점점 도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시장이 어제는 좀 잠깐 쉬어갔는데 네. 뭐 이 정도 쉬어가는 거는 양호한 편이죠. 아, 요즘 이 정도는 뭐 일도 아니죠. 뭐 1%도 지금 떨어지거나 올라지도 않은 거가 쉽지 그쵸.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0.1이 다시 네, 갔단 말이죠. 맞아요. 물론 이제 내년에 1, 2월에 18% 간다는 얘기 이미 전망이 나와 있어요. 그 나라가. 그렇지만 지난달에 약간 멈췄다가 올해 다시 10% 올라갔고요. 물론 그것도 전망보다는 조금 내려갔죠. 10.2, 10.3이었는데 10.1이 나왔습니다. 여튼 그러면서 영국의 파운드화는 다시 좀 약해지고 물론 그것도 저점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가 또 올라가고 미국 달러랑 또 우리나라 뭐 상관없이 일본의 하나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149.89가를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150에 이제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거기다가 일부 지역에 뭐 계엄령까지 나오잖아요. 이미 전쟁이면 계엄령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러시아 이쪽은 우리의 상상 밖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고조되면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 금리 오늘 4.1은 그냥 계속 위저였습니다. 4.1 이상에서. 이건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기준이 아예 4네요. 이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죠. 지금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페드 워치 툴 이렇게 보시면 요번에 12월 14일이죠. 이번 11월 2일이 아니라 그 다음 거 마지막 거. 네. 그때도 75bp가 65, 66%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건 점도표를 봤을 때는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75bp 한 번, 그리고 50bp 한 번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이건 뭔 소리야? 75bp 곱하기 2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도 2번 남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75bp 올리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50b도 이례적이었죠. 50bp 하더라도 눈치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더 벌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달러의 강세, 미국 금리의 올라감 이런 것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게 보여드린 거가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10.1. 다만 이게 지금 내년에는 17, 18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영국에서는 지금 식료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대요. 식료품. 그래서 가계 경제가 진짜 완전 휘청휘청거리고 있다고. 아유, 어렵죠. 이게 10%만 올라도 어려운데 지금 시기에서 계란값, 빵값 올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인데요, 진짜. 제가 자주 가는 빵값 점수가 더 올랐어요, 요새요. 어떤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요. 빵 2개 이렇게 사오면 18,000, 19,000원입니다, 지금요. 무슨 빵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찾아보시면 있어요. 금방 났으니까. 있죠. 물론 하나 조금 더 샀지만 그거 얼마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이면 빵 2개에다 조금 하나 더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일반적인 엄청나게 모든 것이 물가라는 건데 저희야 이제 그런 것들이 기호품이지만 냉정해 보면 영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냥 필수적인 것들. 그렇죠. 이 겨울이 오는데 뗄 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 말똥을 구해다가 뗀다는 분들도 말똥이요? 말똥. 네. 왕자의 게임이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장작으로 말똥을 쓴다. 장작을 원래 구하다가 네. 그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말똥을 구해갖고 진짜 그러니까요. 기사 나왔습니다. 네. 왕자의 게임에서는 그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해갖고 태우는 거 나오는데.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중세시대 많이 썼다고 하죠. 사실 그렇죠. 보면. 맞습니다. 네. 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유럽 같은 데 상당히 추워지고 있고 특히 독일 이쪽 위는 상당히 추울 겁니다 지금요. 특히 북유럽이란데요. 이런 거 보시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죠. 미국 달러가 오늘 그나마 강보합이라서 113 이하로 내려와 있지만 113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찬스를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본 엔화가 149.89까지 딱 찍고 왔어요 오늘요. 이걸 150 가는 분위기죠 지금요. 32년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전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2나라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터키나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트리키인가 이름도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 나라는 워낙 좀 이상한 나라고 러시아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일본은 왜 이렇게 초저금리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상한 나라입니다. 하여튼 일본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150엔까지 올라가는 모습가 있는 것이 열심히 되겠죠. 자, 오늘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테슬라인데 저희가 아까 이제 오프닝 때만 해도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한 2%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4%대로 다시 낙폭이 좀 늘어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 무슨 얘기 했나 봐요. 4.8 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테슬라 좀 나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 거 업데이트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온 것도 보면 그
놀랄 건 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주가 떨어지는 건 뭐 주가 떨어지고 오늘 밤에는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뭐 변할 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딜리버리가 약간 부족한 게 나왔단 말이죠. 딜리버리가 약간 부족한 거. 딜리버리가 부족하니까 매출 장대 조금 부족한 거 있을 겁니다. 딱 그 정도가 나왔어요. 주당이익은 1달러 1.50인데 이 99% 예상이 조금 넘었지만 매출이 조금 요거 수치가 틀렸는데 219.6입니다. 1이 하나 빠졌습니다.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있겠고요. 순현금은 딱 24억에서 했는데 33억이니까 상당히 좋게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 수치가 되겠고요. 조금 여러분들 자세히 이걸 뜯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업데이트를 하다 왔는데 지금 보시면 자동차 매출, 리스 매출 그리고 그밖에 에너지, 서비스까지 다 나온 겁니다. 이거 매출 항목 있죠.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한 면에 보실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거 틀리게 나왔는데 급하게 막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찾아보시면 제가 이따 저희가 그 암흑 시간에보다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들이 예전부터 작년부터 해서 뭘 얘기했냐면 테슬라가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얘기를 안 합니다. 구체적인 딱딱딱 얼마 떨어진다 뭐 얘기 안 하고 내년도 예측 이런 거를 대수 이런 걸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이미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올해 똑같이 확인한 겁니다. 매년 50% 매출 늘리겠다. 생산 늘리겠다는 거를 이번에도 재확인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낮아서 눈높이를 다 못 맞춰서 했겠지만 이미 3분기 매출 생산이나 인도 물량 했을 때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였을 때는 3.8이었는데 지금 아마 제가 보니까 4.7, 4.8 정도 떨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테슬라에 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진심. 테슬라는 본인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과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테슬라를 확신을 갖고 계신 분과 테슬라를 얼떨결에 쫓아 사신 분. 딱 세상은 딱 세 부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슬라는 의견이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물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 훨씬 많았지만 테슬라는 저거 안 된다는 분들이 여전히 방송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만큼 IR 자료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구글에다가 테슬라 IR 리포트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화면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여드리는 화면이고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첫 화면이 그냥 딱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 3분기 2022 업데이트 딱 나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를 어떻게 빨리 만드느냐 이런 걸 재빨리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어서 저희한테 볼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27페이지인데 제가 어떻게 다 읽었겠습니까? 다만 그림이나 위주로 된 것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전체 전기차의 시중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입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 이건 TTM이니까 최근 12개월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파란색이 US, 캐나다, 북미가 되겠고요. 그다음 유럽, 차이나 조금씩 계속 늘어나면서 북미에서는 이거 3%, 3.5%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엄청나게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생산을 지금 2배를 했다. 이거 지금 7% 가는 그림이죠. 물론 다 안 팔릴 수는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중국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생산의 변수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못 팔게 한다. 예, 극단적으로. 뭐 다른 나라 갖다 팔려면 다 팔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그 키 매트릭스인데 이거가 쿼터리, 요번 분기랑 연간 그거 다 나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테슬라의 오늘 IR 레포트의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왼쪽 보면 자동차 딜리버리죠. 지난번에 2분기 약간 멈칫했죠. 이건 뭐예요겠습니까? 그다음에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상해에서 셧다운이 있었고요. 이게 올라갔죠. 이게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왜 늘어났느냐? 뻔하잖아요, 지금요. 그 차이나랑 특히 베를린이나 이런 쪽에서 작년보다 계속 생산이 원활화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순현금 흐름과 아퍼레이팅과 순현금 흐름이 되겠거든요. 이것도 계속 꾸준히 늘어가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건 순이익과 어저스트 에비타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 되겠고요. 다음은 연간입니다. 연간 12개월치도 보면 다 올라가고 있죠. 예. 계단식이네 완전히. 계단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원하시면 이 안에 보면 각 그 항목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소위 그 완전 자동 자율자료에서 얼마만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그래프로 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다 잠시 후에
마무 얘기 시간에도 같이 열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좋아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비판적이라고 보신 분들은 3년 전이나 5년 전에 지금 똑같은 소리 합니다. 고밸류다. 고포다이죠. 너무 그 고평가다. 네. 원론적으로 왜 떨어 상대적으로 최근 재미없느냐? 너무 명확하죠. 금리의 상승 추세에 따라서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같이 약한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회복하겠냐? 본질적으로 반대이겠죠. 그럼 금리의 상승세가 부담이 돼서 꼭지를 치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성장주가 좀 회복될 수 있을 때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별로 의미가 없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네네. 투자 의견에 대한 조정은 별로 없겠죠? 전 목표 주가 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의견 자체를 바꾼 것이 없겠고요. 그다음 기존의 어떤 가이던스나 전망이 유지했기 때문에 큰 내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넷플릭스. 어제 이제 저희가 목표 주가 상향은 많이 나올 것 같다. 근데 투자 의견 상향은 좀 애매하다. 전 최소한 뭐 몇 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없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줄 상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넷플릭스가 오늘 13%나 올라갔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서 오늘 11개 섹터 중에 2개 올라갔습니다. 유가로 인해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깜짝 어제 확인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깜짝 실적과 자신감. 어저께 이제 제프리 다머 스토리 이런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최소 13곳에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2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제가 이거 약간 놀랐는데요. JP모건과 도이치방크입니다. 각각이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240에서 330으로 이거 50%나 올리는 이거는 아주 불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예. 그 도이치방크도 280 몇에서 350달러 올려놨을 겁니다. 이거 앞에 거 빠졌는데요. 투자 의견을 올렸다라는 게 또 의미 있네요. 네, 요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도이치방크가 앞에 수치가 빠졌는데 270에서 350이요. 업그레이드가 하고 여기가 240에서 330으로 두 군데 올렸고요. 나머지는 목표 주가 다 올렸죠. 네. 목표 주가 이거 기존에 유지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벤치마크라는 것은 셀 의견도 있고요. 피버탈 리서치도 셀 의견이 있고 여전히 의견이 바뀐 것은 두 군데밖에 없겠고요. 오늘 발표한 13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올렸고 투자 목표 주가는 다 올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ASML도 실적도 좋았죠.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또 좋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램 리서치 실적 발표 같은 데는 좋게 봐야 할 것 같고요. ASML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 ASML 다니는 분을 한 분 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회사에 대한 자부심.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온리원이잖아요. 온리원. 네, 그렇죠. 네. 갑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까? 그분도? 그분은 이제 반도체 그냥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냐면 저 이제 예전에 세미나 할 때 보면 오시는 분입니다. 오셨던 분인데 두세 번 지난번에는 안 오셨는데 2, 3년 전 할 때 거의 자주 오시던 분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쪽 일하냐고 이제 밥 먹고 그러면 반도체 쪽. 일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삼성전자, SK안이 있었는데 외국계 회사에 있습니다. 그때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혹시 ASM이라고 아시려는지요.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딱 그런 분이면서 저 자부심 뿜뿜입니다. 근데 이게 ASML은 정말 저희는 이제 그저께도 NH투자증권에 강의를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저의 병의 인생을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ASML은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슈퍼갑이라고 하잖아요. 슈퍼갑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재미없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발 뭐 중국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늘 그렇죠. 물론 중국에 당장 매출할 게 약간 뭐 미스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매출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또 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큰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이런 게 슬로우하면 반도체 장비도 재미없는 건 다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오늘 6.2%가 올라갔는데 실적 랩했죠. 예, 아시겠지만 ASM은 네덜란드가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로로 발표합니다. 유로로요. 제가 그 핵심 키워드도 이것도 역시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갖고 왔는데요. 근데 넷프킹은 수주 아닙니까? 수주요. 수주로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4%가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건 주가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고요. 순매출이 10% 늘어났는데 예상보다 늘어났죠. 전 모든 것의 꽃은 여기다 봅니다. 부사장님. 마진율. 그로스 마진 50%가 가이던스였는데 52%를 냈다는 겁니다. 야,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
아니, 주가는 네.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이걸 갖고 계신 분이 속상하죠. 주가 떨어졌지만 정말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슈퍼갑의 인생은 이렇더라. 야, 너무 불법적으로 너무 높은데요? 아마 네덜란드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애국하는 거를 생각하셨겠죠? 아, 세전이군요, 세전. 그렇겠죠. 세전. 네. 네. 그래서 요 지금 메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까지. 지덤증권의 로라 매튼이 유명한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 매도 의견을 냈다고요? 매도 의견은 꽤 많습니다. 메타. 맞습니다. 예, 매도. 엊그저께 한 것도 셀도 의견도 아니라 하드셀을 냈어요. 하드세 제발 팔아라. 하드셀이면 제가 웬만하면 잘 못 들어봤습니다. 스트롱셀까지 있지만 스트롱보다 하다면 더 셈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 의견도 있고 가치주의 의견도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주가는 중립인데요. 이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월가 워즈에서 하는 건데요. 기도 메타가 뭐예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메타에 대해서는 뭐 냉정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못한 얘기 테슬라 원본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8시 20분에 저희가 아무 얘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를 훌쩍 넘어서면서 좀 오늘만 부진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끝나고 남으세요. 네, 남겠습니다. 왜냐면 사인해 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은요. 출장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돼요. 메타 플랫폼스가 불허합니다. 이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매우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요? 더 나오셔야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나와야 도망가시면 안 되는데 돼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안 돼요. 네, 저의 괜찮습니까? 그 부담을 저 혼자 다 지라고요? 그럴 수는 없고요. 다음 같이 주 지겠습니다. 예, 나와서. 목요일에도 제가 이렇게 딱 바지끄레기 잡고 못 가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